이번 갤럭시 S26에서 삼성은 갤럭시 S25 울트라에 사용했던 티타늄 프레임을 버리고 다시 아머 알루미늄 계열 프레임으로 돌아왔습니다. 플래그십이면 더 비싸 보이는 티타늄이 좋은 거 아닌가 싶은데 왜 굳이 다시 알루미늄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재료, 열, 내구성, 그리고 CAE 시뮬레이션 관점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갤럭시 언팩과 공식 자료에서 삼성은 몇 가지 키워드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더 얇고 가벼운 디자인입니다. S26 울트라는 두께 7.9mm, 무게 214g으로 이전 세대보다 0.3mm 슬림해지고 4g 정도 가벼워졌습니다. 둘째, 프레임 재질을 다시 아머 알루미늄으로 바꾸면서 슬림한 폼팩터, 강도, 손에 쥐었을 때의 편안함을 균형 있게 맞추기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셋째, AI 기능을 전면에 내세운 AI폰인 만큼 더 강력해진 AP와 다양한 AI 기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베이퍼 챔버와 내부 열 구조를 개선해 발열과 성능을 동시에 관리하는 점을 강조했죠. 겉으로 보면 티타늄에서 알루미늄으로 다운그레이드 아니냐라는 느낌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설계 목표를 맞추기 위한 재조정에 가깝습니다. 먼저 티타늄과 알루미늄이 어떤 재료인지부터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티타늄은 강도 대비 무게 특성이 좋고 긁힘에 강하며 금속 자체가 주는 프리미엄 이미지가 강한 소재입니다. 대신 가공이 어렵고 비싸며 열전도율이 알루미늄보다 낮다는 점이 자주 언급됩니다. 알루미늄 합금, 특히 스마트폰에 쓰이는 아머 알루미늄 계열은 티타늄보다 단단함 자체는 떨어질 수 있지만 비교적 가공이 쉽고 가벼우며 열전도율이 높아서 열을 빨리 퍼뜨리는 데 유리한 재료입니다. 스마트폰 프레임 입장에서 보면 티타늄은 단단하고 고급스러운 갑옷 같은 느낌에 가깝고 알루미늄은 전체가 하나의 큰 방열판, 히트싱크처럼 동작하기 쉬운 재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갤럭시 S26에서 다시 알루미늄을 선택했을까요? 삼성의 공식 설명과 여러 매체들의 분석을 함께 보면 몇 가지 조건이 겹쳐 있습니다. 우선 S26 울트라는 이전 세대보다 더 얇고 가벼워졌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휘어짐과 낙하 충격에 더 불리해질 수 있는 방향입니다. 동시에 S26 시리즈는 AI 기능, 카메라, 게임 성능을 강조하면서 고부하 작업이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발열 관리의 중요성도 커졌습니다. 삼성은 이런 조건 속에서 슬림한 폼팩터와 강도, 그립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아머 알루미늄을 선택했다고 밝혔고 여러 매체에서도 알루미늄이 티타늄보다 열을 더 잘 전달하기 때문에 AI폰 시대의 발열 관리에 유리하기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즉, 얇고 가볍게 만들면서도 고성능 AP와 AI 기능에서 발생하는 열을 보다 효과적으로 퍼뜨리기 위한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S26에서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베이퍼 챔버와 냉각 구조입니다. 삼성은 S26 울트라에서 베이퍼 챔버의 크기와 설계를 개선하고 내부 열이 분산되는 구조를 손봐서 고성능 작업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냉각 성능을 향상시켰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내구성은 괜찮을까요? 많은 분들이 티타늄이 더 단단한 거 아닌가, 알루미늄이면 약해진 거 아닌가 라고 걱정할 수 있지만 실제 스마트폰 내구성은 재료 이름 하나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프레임 단면 형상을 어디를 두껍게 하고 어디를 비우는지, 프레임 두께를 얼마나 가져가는지, 내부에 어떤 보강 구조를 넣는지 같은 요소가 전체 강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세대가 바뀌면서 S26 시리즈 역시 프레임 디자인과 내부 구조를 함께 조정해 더 슬림한 폼팩터에서도 요구되는 낙하, 비틀림 내구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설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티타늄이라서 무조건 튼튼하고 알루미늄이라서 무조건 약하다보다는 알루미늄을 사용하되 설계를 통해 필요한 수준의 내구성을 맞춘다는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지점에서 CAE, 즉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하는 역할이 큽니다. 프레임 재질을 바꾸고 두께와 형상을 조정하고 베이퍼 챔버와 내부 열 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을 모두 실제 시제품을 수백 개 만들어서 부수고 테스트만으로 확인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업체들은 프레임을 비틀었을 때 어디에 응력이 집중되는지 보는 구조 해석, 떨어뜨렸을 때 유리와 프레임 접합부에 어떤 충격이 가는지 보는 충돌 해석, 칩에서 발생한 열이 시간에 따라 어디로 어떻게 퍼지는지 보는 열 해석을 미리 CAE로 돌려보고 설계안을 줄여나갑니다. 티타늄 대 알루미늄 같은 재료 선택도 물성 데이터시트 숫자만 보고 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용, 다양한 디자인 목표를 종합해서 내려지는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갤럭시 S26 울트라가 다시 알루미늄으로 돌아간 건 단순히 프리미엄 이미지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 얇고 가벼운 AI폰에서 열 관리와 내구성, 사용감을 동시에 잡기 위한 설계 선택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티타늄이냐 알루미늄이냐, 어쩌면 그 이름보다 중요한 건
설계자들이 어떤 문제를 먼저 풀기로 했느냐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방금 보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